거버넌스 관련한 아이디어 주셨고 실적 관련해서는 어떤 쪽으로 살펴보십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게 이제 전에 눈이 분노는 하지 마시고 네네. 고용 전략 세워드리는 게 이제 실적 전략 아닙니까? 매출단 나오고. 네. 근데 그게 또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또 하나 제시하는 게 저는 인공지능 AI에서는요 플랫폼주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플랫폼이요? 예. 똑딱, 굿딱, 유빅 이제 다 그게 유료화될 거고 플랫폼을 장악하는데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대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 지금 대부분 JP 모간 해갖고 바이오주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셀트리온 한 게임 끝났다고 보거든요. 셀트리온도 52주 최저가와 25% 능선에서 샀었어야 그게 14만 원입니다. 네. 지금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얘기 막 터뜨리는데 추가 랠리보다 오히려 뭐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나 아니면 플랫폼 관련주들이요. 이런 것들로 이동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고용보다 이제는 코렌텍 이것도 현대차 그룹 연골고리에 그 다음에 그것도 관절이니까 인공관절이니까 관절 로봇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역별 종목이에요. 120 밑에. 우리가 패턴 B 종목. 그런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들은 실적이 다 뒷받침되는 종목들인 거죠? 실적들이 뒷받침돼요. 실적들이 계속 또 우상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지출하는 건설, SOC 거기에서는 저런 것들이죠. LS 마린 솔루션. 지금 매출이 1,000억대가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3년 안에 한 3천억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600억, 1,000억짜리가 3천억 갔을 때 에너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정부가 정책 발주를 할 때 데이터 센터를 짓든 뭐 부산 가덕도 신항을 짓든 뭔가 해저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독점 기업. 이게 4,000원에서 15,000원 갔다가 지금 10,000원에서 계속 축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우상향, 정부 정책 발주를 주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전선주나 그 다음에 또 뭔가 수주 기업들. 이제는 수주 기업들이 실적들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실적 기업들. 수주 가능성 기업들. 정부가 수주하든지 정부 정책에서 발주해갖고 요새 대ITI가 자꾸 거래 정지당해요. 왜? 자꾸 입찰해서 수주한 것 때 그 잠시 정지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게 또 한번 분출할 때가 있고 이게 철도주. 네. 그 다음에 사우디 네온 관련돼서 수주 가능성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저가 연료집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연기한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지금 SOC 관련주 전선, 철도 쪽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어떤 내용을 여쭤볼까요? 2024년도 화두는 일단은 금리 인하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좀 떨어진다면 그 차선책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이나 상품 중에서 뭐 금도 더 오를 거다,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더 오를 거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던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함께 주십시오. 대표님. 저는 비트코인은 매도 전략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갈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으시는군요.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에서 갇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갇혀 있다는 건 또 오를 만한 어떤 그렇죠. 근거들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할래요. 트럼프 리스크 그쪽 그 선거인단 공략이 네. 비트코인한테는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쪽은 달러 약세를 막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과 금이 최대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우위가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이 푸틴이 그 정책을 선택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앞당겨질 수 앞당겨질 있겠죠. 거고. 예. 오늘 뭐 콜로라도 주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갖고 있는데. 예. 그런데 연방법원에서 무효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 하나 갖고 뭔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미국 현지 언론 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콜로라도 주가 옛날 민주당 그 인원들 7명이 다 그 민주당 출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제로 나온 게 현 대통령이 위기를 많이 느끼는구나. 좀 거기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전략을 다 쓰지 않겠나. 이거는 저는 넷플릭스 보면 하우스 오브 카드 대통령에 관련된 그 음모 뭐 드라마 같지만 참 무시무시한 그런 드라마를 시리즈 6인가 7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다 봤습니다, 대표님.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뭐 갖고 보냐면 넷마블이 못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저기 작년에 750원 팔면 때 위믹스 코인이 망가졌으니까 난 1,000만 원 정도 사놓고 잊어버리겠다. 그게 5배 같거든요. 네. 거래 재개되고 그런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시세 차익 난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1월달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되나 확인하고 다음 전략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전략은 그때 세우시죠. 1월 15일 지나면 그때 세우시는 게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금 관련된 종목들에 연계된 종목들은 그때 선택하는 게 낫고 오히려 아예 그 얘기하니까 네네. 토스 관련주 선택하는 게 나아요. 토스가 상장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밸류를 10조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대어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고요, 대표님. 예, 근데 저는 그 토스는 그거는 상장해 봐야 할 거고 나는 토스 지분 갖고 있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요? 예. 이월드. 우리 상한가 쳤습니다. 벌써 시장은 빨라요. 그 다음이 한국전자인증. 저는 이 한국전자인증 관심 갖겠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예. 네. 오히려 지분 갖고 있는 회사. 그러면 토스가 상장해서 또 환호하면 오히려 이 지분 관련주들이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상장 절차를 앞두고 끝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주가 위치 보면 이게 한국전자인증 그래프입니다. 네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그동안 지속적으로 1년 반 또 빠진 종목들입니다. 이번에 STO 때도 못 갔어요. 서울 옥시전이나 뭐 다른 것들 급등할 때 네. 얘네들은 못 갔어요. 이제 다음 차례인데 이게 토스가 한번 불질러 주나. 그래서 지분 관련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대량 터지고 윗골이 달렸어요. 제가 이런 그래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까 한국엔 컴퍼니가 이런 그래프 나고 눌렀다가 튀었잖아요. 물 들어왔네. 처음 물 들어오면 이 썩었던 물량과 밑에 산 물량이 충돌해서 네. 윗골이 달리고 털립니다. 요새 시간에 특수건설이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꼭지지고 누르는 거와 똑같아요. 특수건설이 12월 2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쳤습니다. 그 다음날 8,500원 하고 7,400원 죽어요. 어저께 시간에서 특수건설이 상한가 쳤어요. 네. 오늘 8,900원 치고 또 900원 죽여요. 이게 철도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신호예요. 이제 특수건설 더블 게임 날려나? 계속 온더라 털어내잖아요. 일반은 여기서 다 털려요. 그러다가 치고 나가는 게 이게 정책 발주 관련주 아닙니까? 지하화가 됐던 뭐 철도주가 됐던. 근데 지하화 관련된 거는 플랜만 얘기했지 지금 땅 파고파가 아무것도 있지 않잖아요. 그걸 부산 지역이나 여의도 용산부터 하는지 그것도 내년 4월까지 한번 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거는 또 대권을 위해서 분명히 할 거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아까 얘기한 토스가 상장될 때 지분 보유주. 저는 이렇게 이것도 거버넌스니까 네네. 이런 종목 찾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또 STO 관련주 언급을 하셨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토큰 집권 관련주들은 언급이 좀 없으시네요, 대표님. 더 팔라고 그랬는데 뭘 언급해요. 지금 자리에서 더 갈 공간은 보이지 않다라는 생각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카지노 각도 왔어요. 다. 제가 오히려 겨울 패턴 120일 이게 서울 옥션 같은 거는 9,000원에서 11,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122격에서 벌써 바닥에서는 더블 게임 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왜 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올라간 진폭의 반을 급락시키든
121선하고 만나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번 올라간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나? 실적 전혀 뒷받침 안 됩니다. 그냥 테마로 간 거잖아요. 실적 뒷받침 되겠습니까? 이번에 STI하고 법령을 해갖고 서울옥션이 실적이 매출액 증가하고 뭐 영업이익 왕창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미술품이 조각 투자에 굉장한 성공을 이뤄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의 예, 호박 그림. 호박이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한 3년 후 정도 될 거예요. 아직 법령 접근하는데 1년. 네.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요번에 하나의 테마로 미리 선반이 급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나오는 순간에 그대로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 1, 4분기 실적 두 번 확인하시죠. 뷰노 같이, 루닉 같이. 네. 진짜 매출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했어요. 근데 실적단이 감소하거나 영업이익이 갑자기 적자 나거나 해보세요. 이게 뭐지 할 겁니다. 그때 투매 나와요. 그거는 언제냐? 1월 말에서 3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STO는 그때 보자고요. 오히려 지금 토스 보시는 게 나아요. 네. 지금은 3개월 동안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시간이 뭐 얼마 남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2023년도 5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거래일이 되기 전에 다음 주 시간에 한 번 더 뵙기는 하겠지만 남은 거래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가성비 전략을 찾자. 그리고 내년도는 민낯이 드러나는 장이다. 민낯. 어떤 민낯을 말씀하시나요? 급등한 것들이 실적하고 카바가 그 미스매칭 될 때 네. 변동성이 끔찍할 거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라. 급등 종목들 따라가지 좀 마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찾자. 그리고 인덱스 1 갈 때 3배에서 5배 갈 수 있는 걸 찾자. 그거의 기준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예, 삼성전자가 3% 갈 때 5배, 10배면 15%에서 30% 아닙니까? 그런 거 찾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 빠질 때 뭐 2에서 5% 빠질 종목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여기에 대한 급등.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급등주요. 카지노 각도, 60도 쓴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급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120일 평균으로 잡으시죠. 6개월 평균값. 6개월 평균값이 너무 높아요. 50% 이상 돼요. 10,000원인데 15,000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아직도 120 밑에서 뭔가 응집되는 종목들이 100개 이상이 돼요. 네. 그걸 찾아내자고요. 정책 철도주들 중에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데모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들어가서 공장 짓고 할 때 이제 또 땅 파고 흙 파고 하게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우량주는 그런 것들에서 찾자고요. 이미 급등한 것들은 쳐다보지 말자. 그것만 철저히 지키셔도 지금 장에서 리스크 관리 잘하고 지금 장을 저는 어마무시한 종목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2월 7일 기준으로 놓친 것들 있나 한번 보세요. 상순위 상위 종목들 중에서 내가 매매한 거 놓친 게 뭐가 있나. 여러분들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발굴하신 여러 종목들의 언급이 있었는데 투자에 참고는 하시고 또 매매를 하시더라도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미달했을 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